안녕하세요. 반전 미담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데요. 상골 기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휠체어를 탄 32살 여교사가 학교에서 포기한 문제아들과 만나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상골 기술고등학교 3학년 5반. 교무실에서도 완전히 포기해버린 이른바 문제반이죠. 이곳에 오늘 한 사람이 도착합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교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오는 순간 교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32살의 장효진 교생이었습니다. 군복 대신 단정한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군인다운 똑바름이 느껴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의 리더격인 강민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죠. 용접과 수석이면서 학교 내 일진으로 통하는 강민은 책상 위에 공업용 드라이버를 돌리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휠체어 선생이 우리한테 실습을 가르친다고요? 강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휠체어로 용접기 들고 다니실 건 아니죠? 또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효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아이들을 진짜 기술자로 키워내겠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휠체어를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며 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전교 1등 세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효진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죠. 효진은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꿈을 만들어 보는 거죠. 수업이 시작된 지 겨우 5분. 강민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퀴퀴 브레이크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효진은 미간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켜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드론이 하늘 대신 사람의 마음도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이 말에 학생들은 드론? 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지만 드론은 돈 있는 학교나 특목고에서나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효진은 태블릿을 조작하며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한국 공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정찰 드론의 모습이었어요. 이 드론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강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뭘로 드론을 만들어요? 돈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요. 그러자 효진은 휠체어 뒤쪽에서 큰 상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상자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신형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들, 그리고 고급 프로펠러까지 시중에서 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 부품들이었어요. 이걸 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효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부품들이에요. 특허도 받았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교생이 특허까지 받은 기술자라니 이건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강민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드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죠.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 강민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용접이나 하는 우리가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지함이 섞여 있었어요. 효진은 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용접을 할 줄 안다는 건 이미 훌륭한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드론의 프레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접 기술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강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실습실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과 그의 패거리들이 드론 부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효진의 휠체어 브레이크 사이에 작은 부품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아마도 효진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심술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효진이 실습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휠체어가 멈춰섰습니다. 브레이크에 뭔가 끼인 것 같았어요.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어지는 효진을 휠체어 앞에 있던 세라가 얼른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효진은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고장난 건 고쳐야 직성이 풀리는 게 기술자의 본능이죠. 그리고는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앉더니 브레이크를 완전히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효진의 손놀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문제를 찾아내더니 끼어있던 부품들을 하나씩 꺼내며 다수 조립했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효진은 브레이크를 완전히 수리하고 나서 말했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대하면 정직하게 답해주죠. 강민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장난으로 한 일이 오히려 효진의 실력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효진은 다시 휠체어에 앉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드론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보세요. 그날 오후 세라가 조심스럽게 효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가 드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아는데 하드웨어는 잘 모르거든요. 효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고요? 그럼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만나야 진짜 드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강민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효진은 강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 모두가 필요해요. 각자의 재능이 모여야 완성되는 거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이 설계한 로봇 도면을 노트북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민이 나타나더니 세라의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너 혼자만 잘난 척 하지 마라. 강민은 노트북을 들고 창문 쪽으로 향했어요. 세라가 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딴 걸로 뭘 하겠다고 그래. 강민이 노트북을 창문 밖으로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효진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휠체어 팔걸이에 장착된 전자석 메커니즘이 내장된 보조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가 창틀에 정확히 박혔어요. 그 충격으로 강민이 들고 있던 노트북도 멈칫했습니다. 틱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강민은 처음으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몸이 불편해도 여러분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 있어요. 효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강민은 노트북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세라야. 그리고 선생님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효진은 강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화가 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화를 다른 곳에 쏟아보면 어떨까요? 드론 제작의 말이에요. 세라도 노트북을 다시 열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내가 만든 용접 작품들 정말 대단해. 나는 프로그래밍밖에 못하는데 너는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잖아. 이 말을 들은 강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 효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세라의 프로그래밍 실력과 강민의 용접 기술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드론이 나올 거예요. 서로 다른 재능이 만나야 시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드론 설계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프로그래밍 부분을 설명하고 강민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어요. 효진은 두 학생의 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정말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효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날 저녁 효진은 학생들을 실습실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원래 육군 장교였어요. 최전방 GOP에서 근무했죠. 효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5년 전 북한군의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효진은 두 다리가 온전했던 모습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두 다리는 이미 없었어요. 의사들은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죠. 효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로봇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다음 화면에는 효진이 설계한 로봇 의족의 도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였어요. 이렇게 해서 국내 최초로 전투용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했고 특허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다른 상위 군인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효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필요할 때는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휠체어가 더 편할 때가 많아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니죠. 세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 그런 일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효진이 말했습니다.
제 꿈은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자를 여기서 키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효진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달 뒤에 전국 고등학교 로봇 경진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 출전해 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강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는 그냥 용접이나 하는 기술고 학생들이에요. 로봇 대회는 과학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효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술은 학교 이름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세라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효진이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말이에요. 강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불량한 생활, 친구들의 비웃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강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저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효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도 뜨기 전에 효진은 휠체어에 드론 부품들을 가득 싣고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용접 기술로 드론의 티타늄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각도로 용접하면 더 견고해질 거야. 강민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진짜 기술자의 모습이었어요. 세라는 밤을 새워가며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K드림 1.0이라는 글자가 부팅되었어요. 자신들만의 드론 운영 체제를 만든 거였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어. 세라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작업한 결과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전자가 학생들은 센서 회로를 담당하고 기계과 학생들은 프로펠러 설계를 맡았어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전국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효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민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팀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지었는데요? 팀 스카이휠이요. 하늘을 나는 바퀴라는 뜻이에요. 강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효진은 그 이름을 듣고 깊이 감동했어요. 휠체어를 타는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희망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효진이 말했습니다. 팀 스카이휠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예요. 훈련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심장 박동 같은 드럼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학생들은 각자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이 추락하고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키고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효진은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배움이거든요. 2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국 고등학교 로봇 경진대회 당일이 다가왔어요. 대회 당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고등학교 팀들이 집결했습니다. 대부분 과학고, 특목고, 국제고 학생들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산골 기술고등학교의 팀 스카이휠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쟤네 뭐야? 기술고에서도 로봇 대회에 나와? 휠체어 탄 선생님도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강민과 세라 그리고 팀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효진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거든요. 우리는 진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효진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리허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팀들이 차례로 드론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한 과학고 팀은 정말 놀라운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완벽한 고개 비행과 정밀한 착륙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세라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카이휠의 드론이 갑자기 센서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계속 떴어요. 이상해.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강민이 당황했습니다. 효진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다른 팀에서 전파 교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의로 다른 팀의 드론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위였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이 상태로는 경연에 참가할 수 없어요. 세라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효진은 침착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백업 플랜이 있으니까요. 드디어 스카이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드론이 이륙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센서가 불안정했어요.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던 중 갑자기 드론이 반쯤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이야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효진이 움직였습니다.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트랙 한복판까지 돌진한 거였어요. 그리고 손목에 착용한 전자 제어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효진이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드론이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효진의 정밀한 제어로 드론이 재부팅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대단하다. 심사위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제어 알고리즘이 가능한 거죠? 드론은 완벽하게 장애물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세계 고등학교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고린 지점에 정확히 착륙했어요. 강민은 무대를 등지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상, 팀 스카이휠. 무대 위에서 금메달을 받는 순간 강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바퀴가 아니라 날개였습니다. 효진은 미소 대신 경례를 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교사로서의 보람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팀 스카이휠의 드론 프로토타입은 국방부 협력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만든 기술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강민은 국가대표 드론팀에 입단했습니다. 한때 학교의 문제아였던 그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자가 된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라는 카이스트에 합격했습니다. 로봇공학과의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거였어요. 프로그래밍만 했던 제가 하드웨어까지 이해하게 된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효진도 정식 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산골 기술고등학교 앞에는 작은 로봇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 아래 새겨진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에는 한계가 없다. 제막식 날
효진은 동상 앞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철제휠도 아이들의 거친 마음도 날카롭게 갈리면 하늘을 향해 돌았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 효진에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나사 고문단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드론 기술과 교육 방법론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효진의 기술력과 교육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효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꿈 같은 기회였지만 지금 이곳 학생들이 더 소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민과 세라를 비롯한 제자들이 효진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사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지? 효진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기술을 나사에 추천했거든요. 강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의 꿈도 이루셔야 하잖아요. 세라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요. 효진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계를 정하는 건 몸이 아니라 꿈이다. 이 말은 효진이 학생들에게 항상 해주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효진은 결국 나사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교육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몇 년 뒤 효진의 교육 방법론은 전 세계 기술 고등학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민과 세라를 비롯한 제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자로 성장했어요. 상골 기술고등학교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명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문 앞 동상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꿈을 향한 도전에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그 꿈은 함께할 때 더욱 빛이 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장효진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와 서로를 믿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전 미담 TV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사연을 소중히 읽어보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